지난번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언니들의 마음 공부. 오소이 지음. 수호서재. 엄마, 나한테 왜 그런 거야? 주사위는 던져졌다. 두려움에 맞서기. 나의 바위는 처음부터 분명했다. 글쓰기 모임 이전에도 심리학 서적을 찾아 읽거나 유튜브에서 강연을 찾아 듣는 등 바위로 인해 생긴 내 인생의 잘못된 점들을 치유받고 싶어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일쑤였다. 이번 글쓰기 모임 역시 내 마음의 구멍을 잠시 막아줄 위안의 수단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찾아온 곳이었다. 파이널 에세이를 쓰고 이제껏 그래왔듯, 그래. 글쓰기 모임을 통해 또 다른 위안을 받았네. 내면이 한결 더 정리된 느낌이야. 하고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며 마무리를 하려는데 소희 언니가 나를 꿰뚫어 봤는지 마지막 숙제를 내주었다. 엄마와 대면하기. 숙제가 주어진 후 나의 심리 상태는 과거 엄마를 무서워하던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 엄마와 대면하는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배가 아파왔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편지를 써야 하나? 문자를 할까? 전화를 할까?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주제를 꺼내고 싶었지만 이번에 해내지 못한다면 평생 꺼내지 못할 듯 싶었다. 결국 고민 끝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걸기 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돌려보았으나 계획했던 나 전달법으로 말하기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지워졌고 결국 내 입에서는 필터를 거치지 않는 질문이 나와버렸다. 엄마, 나 어릴 때 왜 그렇게 때린 거야? 담담하게 물어보고 싶었으나 울컥하면서 감정이 격앙됐다. 엄마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반응했다. 처음엔 꿈을 꿨냐고도 하고 이상한 종교에 가입했냐고도 하다가 이내 여태까지 잘 먹이고 애지중지 키워 시집 보내놨더니 이딴 소리 한다는 둥,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낸다는 둥, 전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말했다. 내 기억이 왜곡됐나 착각이 들 정도였다. 모든 일을 부정하는 엄마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엄마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내가 죄책감을 느낄 만한 문자들을 계속 보내왔다. 읽는 내내 괜한 짓을 했다는 후회와 죄책감이 몰아쳐왔다. 엄마와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는데 굳이 평화로운 관계에 돌을 던져 금을 냈다는 불안감에 하루 종일 아무 곳에도 집중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정작 내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엄마의 반응보다 엄마에게 반응하는 나의 감정들이었다. 죄책감, 후회, 불안감. 이런 감정들은 엄마가 느껴야 하는 감정인데 어느새 엄마는 피해자의 입장에 있었고 나는 가해자가 되어 있었다. 전형적인 엄마와 나의 관계였다. 나는 당장이라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 말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
그러면 마음이 다시 편안해질 것 같았다. 언제나 좋은 게 좋은 거고 겉으로 평화로우면 다 된다는 식의 내 갈등 회피 패턴이 작동했다. 그러나 이번 글쓰기를 통해 나는 결심했다. 바위를 내 삶에서 걷어내보겠다고. 이 불편한 마음이 바위를 걷어내는데 꼭 필요하고 견뎌내야 하는 과정이라면 한번 버텨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나는 이제 안전한 곳에 있고 내가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고 공은 엄마에게 넘겨졌으니 그 공까지 내가 떠맡지는 말자. 나의 내면 아이는 이제 내가 지켜주자. 그래서 결국 이 과정의 끝에서 내가 마땅히 당당하게 느껴야 하는 감정들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 모임이 모두 끝난 뒤 희진이와 근황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새롭게 정돈한 일상 속으로 돌아가 워킹맘의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아쉽게도 엄마와의 관계는 큰 진전이 없었다고 했다. 몇 번의 문자가 오고 갔는데 엄마는 주로 저를 원망하는 글과 배신감을 토로하는 문자를 보내셨고 남동생을 시켜서 전화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남동생에게 엄마와 나의 일이니 너가 상관할 일은 아니다 라고 말했고 엄마에게는 엄마를 사랑하지만 상처받은 일은 상처받은 일이다 라고 단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이 오고 있진 않아요. 괜찮다. 희진이가 엄마에게 마음을 털어놓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쳤듯 엄마에게도 그런 과정이 필요할 뿐이다. 많이 답답하시면 교회나 절이라도 찾으시겠지. 거기서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겠지. 누군가 진심 어린 조언을 하면 귀도 기울이시겠지. 아니, 어쩌면 단지 끝없는 자기 연민에서 오래 헤매시겠지. 다시 말하지만 괜찮다. 모두 엄마에게 필요한 산이다. 자신의 힘으로 넘어야 할 산이다. 산을 넘는 것이 힘겨워 또다시 남 탓을 하는 것도 엄마의 선택. 용감하게 산을 넘어 딸을 안으러 오는 것도 엄마의 선택. 우리는 나이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어떤 것을 드리고 뺄 것인가를 선택하고 책임져야만 한다. 한편 산을 넘은 희진이에게는 산을 넘은 뒤에만 보이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덕분에 꼭 필요했던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마음속 짐을 좀 내려놓은 듯해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도 계속해서 마치 엄마와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처럼 늘 저의 감정보다는 엄마의 기분에 맞추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어요. 대신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딸들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첫째 딸에게 저도 모르게 엄마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나가는 직설적이고 폭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말들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의식적으로 멈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에게 말을 꺼내기 전 혜진이는 엄마와 전혀 다르게 딸을 대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엄마와 선을 긋고 내면 아이의 편에 서고 나니 그제야 내면 아이의 시선에서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또 있는 것이다. 미영이가 편지를 보낸 뒤 아빠의 집에서 온전히 빠져나왔듯 희진이도 이제야 엄마의 집에서 온전히 빠져나왔다. 카르마는 끊어졌다. 그것은 육아서나 강의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내가 잘 사는 것으로만 끊어진다. 나나 잘 살자. 새로 당도한 세상에서 희진이는 자신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목소리를 조금만 더 들어볼까? 엄마와의 관계와는 별개로 제 마음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엄마에게 속마음을 말하고 나서 오히려 다시 한번 엄마와 저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앞서 언급했던 그야말로 방언이 터진 것이다. 설사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사실이라도 엄마가 저에게 사과와 비슷한 것이라도 해주길 바랐어요. 얼마나 바랐으면 엄마가 사과하는 꿈도 꿨어요. 꿈이었지만 많은 위안이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엄마는 그런 어른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슬프지만 인정. 엄마의 반응이나 인정과 상관없이 저는 제가 한때 피해자였던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니깐요. 어린 시절의 희진이를 이제야 변호해준 느낌이랄까요? 언니가 모임 중에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원래 관계란 복잡하기 마련인데 그 와중에 어떤 중심이 되는 정리된 대화들이 오가게 되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 보다 정리된 형태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요. 제가 이번에 엄마에게 했던 이야기가 제 삶의 그런 정리된 대화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첫 모임에서 희진이가 쓴 한 줄 프로필은 이러했다. 나는 날마다 종착지까지 많은 것들을 날아야 하는 기차입니다. 다시 쓴 그녀의 한 줄 프로필은 이것이다. 나는 날마다 낯선 길을 따라 스치는 바람과 다채로운 하늘빛을 즐기며 달리는 자전거입니다. 희진이는 이제 나를 찾는 길을 즐기며 달린다.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장착했으니 타인도 제대로 사랑하며 갈 것이다. 넘어야 할 산이 끝없이 등장하는 것이 인생. 버거움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희진이의 여정은 아름다운 것이다. 지금처럼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사랑받으며 나아갈 테니